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트레이더 경자입니다. 브리핑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진입한 관점에 대한 복귀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건 큰 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스스로 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경자가 5천만 원이 0원이 되고 다시 500만 원으로 20억이 되었던 그 4년의 과정에서 직접 느낀 것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들만 최대한 담아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사실 요즘 카피 트레이딩도 워낙 많고 AI봇 매매라던가 여러 방식으로 투자자분들이 직접 차트를 분석하지 않고 거시경제 이슈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시드머니가 알아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선물 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 지식이나 자신의 관점, 기준점조차도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카피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고 계획에 없기도 하지만 안 하는 이유는 매매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매수와 매도에 임해야지 스스로 물려있을 때의 대응, 수익 중일 때의 익절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매의 기초에 대한 이 영상은 지극히 경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매매를 하고 시드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른 트레이더 분들이나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과 같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코린이가 아닌 수익내는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레버리지. 사실 이걸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작은 시드로도 배율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굉장히 달콤한 시스템이에요. 다만 그 안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역으로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아예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다양한 배율을 통해서 같은 자본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손실을 볼 때도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물 거래는 청산이라는 하이 리스크가 존재하죠. 매매를 하다 보면 보통 시드가 클수록 저레버리지를 쓰고 시드가 적을수록 고레버리지로 리스크 높은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레버리지를 이미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물론 시드에 따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배율, 내가 고배율 저배율 매매를 선택하는 거는 나의 자본금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이럴 때와 같이 매우 크다면 저 레버리지로도 더 큰 수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불과 이틀 동안 약 15%의 변동성이 나온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만약에 내가 숏포지션을 진입한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전 고점에 진입하지 않고 이 변동성에 맞춰서 저 레버리지로 레버리지를 5 정도만 써서 진입을 했다고 해도 약 75%의 수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 레버리지로 매매를 한다면 이러한 변동성에 청산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은 때라면 레버리지를 조금 높여서 작은 변동성에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시장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고레버리지 매매를 할 때는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이런 고레버리지를 청산시키는 휩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수수료입니다. 레버리지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레버리지를 높게 쓸수록 내 수수료도 배율만큼 더 발생됩니다. 보통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 농담처럼 똥에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똥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특히나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매매 횟수가 많으니까요.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확인 가능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지정
목표가 0.01에서 0.04, 시장가 0.04에서 0.08 정도의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래소보다 내가 사용하려는 거래소가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특별한 경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로 수수료나 이상할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자들을 꼬시고 실제로 출금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꽤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보통 정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거래소나 기업들은요, 절대 이유 없이 유저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받거나 셀퍼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쓸만한 거래소들은 할인율, 셀퍼럴 비율 모두 비슷비슷한데요. 셀퍼럴의 경우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적발될 경우 제재가 있는 거래소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믿고 사용할 만한 좋은 거래소들은 수수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쓰기 편한 거래소, 매매하는 유저 입장에선 UI나 접근성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에서 제일 좋은 혜택 찾아서 매매하고 수수료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매에 자신 있다면 수수료와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무방하겠죠. 세 번째로는 교차와 격리입니다.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보통 대부분 트레이더분들이 교차 매매를 많이 하던데 경자님은 왜 격리로 매매를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복잡하게 매매를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교차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는 건 내가 진입한 비중 외에 내 전체 시드를 담보로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청산가를 낮춘다는 큰 메리트 외에는 굳이 교차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트코인 매매를 할 때는 저도 교차를 활용합니다. 알트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과 교차 매매를 통해서 청산가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비트코인 매매를 하면서 1원칙이 절대 청산가까지 버티지 않는다거든요. 보통 진입을 할 때 내가 긴 추세를 노릴수록 손절가의 폭도 길어지겠지만 거기를 이탈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잘라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이 교차와 격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청산,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회피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 건데 청산가 방어를 위해서 교차를 잡는다? 내가 생각한 손절 라인을 넘어서 이미 진입한 담보금 인상에 손실이 발생됐다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 순간부터는 이 포지션으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고 처음에 포지션을 잡을 때의 그 마음이 아닌 이제 제발 본전이라도 찾자는 마음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교차와 격리의 경우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격리로 잡고 내가 생각한 관점 안에서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동안 좀 길게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정말 긴 추세를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61.5K 정도에서 숏을 잡고 아마 꽤 길게 끌고 가다가 54K를 이탈할 때 전량 익절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런 긴 추세의 자리는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동안 이 추세를 끌고 가면서 굉장히 또 손익비가 좋은 많은 자리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매매를 할 때는 짧게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대응을 해야죠. 제가 이때 숏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면서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롱 자리가 나올 때는 단타로 롱을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계속 짧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익절 구간이라 이런 대응을 했지만 반대로 내가 손실 구간, 여기서 롱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교차로 물려버린다? 증거금 추가해서 청산가 더 낮추거나 물타기에서 어떻게든 평단 맞추려다가 결국에 뇌동매매를 하게 되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반등 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물려서 이런 데서 패닉셀이 오고요.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아 다시 나 살려주는구나. 근데 다시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거 마이너스 100% 이상인데 교차라 청산은 안 당했지만 증거금 추가해야 될 것 같이 너무 무섭고 청산가는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또 결국에 버티다가 이런 데서 물타고 반등하는 거 보고 아 이제 진짜
진짜 찐판이다 하다가 결국 다시 빠지면 여기서 패닉셀이 2차적으로 오고요. 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시드는 없고 계속 마이너스 손실률은 커지죠.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반등할 때 이제 정말 반등이다. 지금까지 오래 참았다. 대단하다. 나 자신 칭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빠지면 남은 시드라도 지키자. 이런 데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손절했을까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식으로 뇌동매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됐어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매매의 성향도 다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도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다 손실을 보기 위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현물로 알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하자 했다가 잠깐 반등하는 거 보고 버텼다가 결국 마이너스 90%까지 가게 되고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으니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방치. 그러다가 상폐되면 그때서야 해외거래소에라도 옮겨서 소액이라도 건져보자. 그 과정에서 언제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숱한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희망에 젖어서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잠깐 흔들리고 매매 원칙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시드가 줄어드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그나마 똑똑하면 매매를 접겠죠. 어차피 내 판단력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신을 놓아버리면요, 세 번, 네 번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물리고 버티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살려주니까 그게 습관이 또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롱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금방 말아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롱을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티기를 하고 막 버티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 내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를 살려주는 순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순간들로 인해서 이런 버티는 매매가 습관이 되고 무조건 나는 살려줄 거라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데, 이렇게 운에 의지해서 매매를 하실 거라면요, 정말 저는 매매하실 돈으로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영상에서 드린 얘기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걸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뭐야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고작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보라고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당연함을 지키지 못해서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의 불장이 안 와서도 아니고요, 알트코인들이 계속 상패 이슈가 터지고 나락을 가서도 아니고요, 본인이 이런 당연한 원칙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요, 손절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 계좌가 손실이라면 사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만큼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세요. 저는 5천만 원을 날리는 동안 그 당연함을 잊었었고요. 5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할 때는요, 당연한 원칙들을 첫 번째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매매를 하시다가 이 당연함이 무뎌지고 어쩌다 보니 매매가 꼬이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요, 언제든 저한테, 경자한테 의지하셔도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개인 텔레그램 주시는 것들도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이 틀렸거나 저희 매매 기준이 틀렸는데 무조건 제가 맞다고 억지 부리지도 않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매매와 모든 투자에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 코인 투자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저 투명하게 보여드릴 뿐이에요. 언제나 저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다가가는 여정에 구독자분들이 꼭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 매매가 너무 힘들다면 언제든 경자에게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남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 매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그 순간까지 제가 꼭 함께 하면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경제적 자유에 모두가 다가설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